지금부터는 기왕에 먹는 사과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 고민별로. 자,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가급적 껍질째. 그리고 갈아 드시지 마세요. 요거 지켜야겠네요, 정 교수님. 네,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일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사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나 포도나 복숭아보다도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과일은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갈아서 먹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섬유질들과 같은 영양 성분이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네. 체내 흡수가 빨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껍질째 갈아서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과를 껍질째 먹으려면 어떻게 좀 씻어야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빡빡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씻어야 되나? 네. 껍질째 먹으라고 강조를 했는데 껍질 위해 성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실은 사과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에다 넣고 바득바득 뽀드득뽀드득 씻어도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런 좋은 과일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은 사과는요 깨끗한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물에만 씻어도 이런 유해 성분 대부분은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안심하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베이킹 소다나 식초 이런 것들을 섞은 물에다가 사과를 담궈 둡니다. 담궈 두신 다음에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어 두시면 전혀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네. 요즘 사용하는 작물 보호제들은 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생분해가 되는 것들이 진짜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의 꼭지 부분과 밑에 부분에 움푹 패인 부분 있죠. 예. 안 그 깎여요. 부분만 칼로 잘라내고 드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자, 사과 섭취법 알아보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섭취 양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이내로 드세요. 일단 사과 당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고 얼마나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보는 양이 100g의 식품을 기준으로 보는데 70보다 높으면 당 지수가 높은 것, 50보다 낮으면 당 지수가 낮은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과는 33.5 정도로 기대했던 것보다 당 지수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맞네요. 너무 당뇨병 환자분들이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당뇨 환자들은 식사하시게 되면 식후 혈당이 이제 올라가는데 식사하시자마자 사과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식후 혈당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되고 어디까지나 100g을 기준, 그러니까 사과 한 반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야구공만한 사과 하나 정도는 200g이 넘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당 지수가 또 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개 이상을 드시지 않는 것이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미니 사과는 반 개 먹으면 너무 적겠다. 미니 사과로는 좀 한 더 개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위장병입니다. 자, 빈속에 사과 먹지 마세요. 특히나 아침 공복에 이런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죠. 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빈속의 사과는 이제 공복감을 해소해주고 장기간 조금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량을 적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사과에 칼륨이 많아서 혈압이나 또 부종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껍질에 가득한 팩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체중 조절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빈속의 사과는 금사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쓰림, 메스꺼움 등 평소에 위장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 빈속의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위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가 있겠고 식이섬유나 유기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 위의 산도, 우리가 pH라고 하는데요. 위의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속쓰림이나 또 메스꺼움, 또 위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빈속의 사과, 위장병이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됨으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위장병 있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드신 것도 좋대요. 사과를 익혀서 드세요.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볶아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될까요? 네, 오히려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우리 이제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팩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팩틴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실 때 오히려 세포벽이 약간 느슨해짐으로써 체내 흡수가 좋아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물론 익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비타민은 다소 조금 파괴가 되겠지만 네. 오히려 당도는 올라가므로 과일을 조금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우리 리코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가열하면 다 파괴되는데 이런 리코펜 같은 경우는 가열하면 오히려 그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껍질째 사과를 익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익힌 요리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추우니까 많이 안 움직여서 요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변비. 변비. 식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세요. 식전에 미리 먹어라. 과일이나 채소, 곡류 모든 식재료의 공통된 특성이 껍질이나 아니면 껍질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이 과일이나 채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껍질의 사과는 아까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펙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배변량을 늘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사과 반 개 껍질째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영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이어트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 한 가지 네. 더 준비했어요. 바로 사과와 고구마를 같이 드세요. 엄청 효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고구마도 진짜. 네네. 고구마와 사과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재료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식재료죠. 그런데 고구마의 한 가지 단점이 뭐예요? 가스가 많이 찬다는 맞아. 단점이죠. 그래서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란 성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사과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시켜주는 작용도 하고요. 예, 가스 발생을 억제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텁텁하죠. 약간의 목이 메인다고 할까요? 근데 사과가 예, 같이 섞어져서 드시게 되면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와 사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2배로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고구마, 뭐 돼지고기 이외에도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영양 성분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네. 궁합식 분명히 또 있습니다. 짠, 보시면 당근, 우유, 견과류를 권해주셨네요. 네. 우유나 견과류에는 사과에 부족한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나 견과류는 사과를 식사 대용식으로 드실 때는 함께 섞어서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당근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당근의 이 향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은 맞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사과의 향이 이 당근의 호불호가 갈리는 그 향을 카바를 마스킹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과의 달콤한 향은 당근의 호불호가 있는 향을 마스크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어서 드시거나 조리를 해서 드시면 그 효과를 2배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